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찾아왔습니다. 유학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먼저? 네. 사실 한국에서 많은 나라들로 여름에 한 달 살기 또는 겨울에 한 달 살기 이렇게 영어 캠프 같은 거 많이 갑니다. 그죠? 제가 있는 곳이 지금 한국이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곳은 아일랜드입니다. 한국에 와서는 필리핀이랑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영어 캠프 그리고 많이들 아직은 안 가시지만 몰타 캠프들도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으냐면,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코타키나발루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타키나발루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바섬 중에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코타키나발루에 제가 가게 된 계기는 제 친구가 코타키나발루 살아요. 그래서 한번 놀러 와라. 한번 여기도 괜찮으니까 한번 봐라. 여기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 골프도 저렴하게 칠 수 있고, 또 영어도 캠프 또는 영어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국제학교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작년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다녀와서 제가 현지에 있는 학교들 미팅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사바라고 하는 지역에 코타키나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 캠프 진행하는 곳이랑 해서 이번 겨울에 다녀왔습니다. 코타키나발루가 한국에서는 한 5시간 반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필리핀의 영어 캠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코타키나발루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냐 하면 몇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다녀오면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필리핀이랑 단순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코타키나발루를 필리핀은 1대1 수업이 있습니다. 그죠?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교가 기숙사와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외부에 나가는 것이 조금은 제한적이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코타키나발루는 거기에 비하면 하루의 수업은 5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기숙사와 학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같은 경우는 4성급 호텔에서 머물게 되고, 가족 연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구해주는 아파트먼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동할 때 셔틀을 타야만 되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액티비티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캠프 같은 경우는 동행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가족 연수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반드시 동행하셔야 되는 형태입니다. 코타키나발루가 필리핀에 비해서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롭게 외부 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물론 수업 후에 아니면 캠프 중간에라도 본인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필리핀은 외부에서의 활동들을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코타키나발루는 굉장히 자유롭게 밤 12시가 넘어도 외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직접 한 달 그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생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영어 캠프로서의 메리트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타키나발루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가족들이 오셔서 가족 여행을 즐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숙소를 만약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더 온다고 해서 그 숙소의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캠프가 거의 끝날 때 또는 가족 연수가 끝날 때에 맞춰 가지고 오시면 뭐 어떤 가족이든 외가 가족이든 친가 가족이든 오셔서 같이 섬 투어라든지 반딧불 투어, 그 골프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라운딩 같이 하시고 한 3박 5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섬이기 때문에 그 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나눌 수 있다. 뭐 섬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사바 전체적으로 섬이죠, 그렇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어 마켓이나 시푸드 마켓 같은 야시장을 경험해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캠프에서 배우는 영어를 직접 한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있으면서 저랑 같이 있던 분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아이를 캠프에 보내시고 또 어머님들은 골프 배우시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본인들 스스로가 즐기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의무 수업인 경우들이 많죠. 반드시 수업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코타는 그런 조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필리핀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머님 수업 안 하시면 어머님 학비는 전혀 안 되니까 숙소 비용도 한 달에 방 두 개짜리 아파트먼트 얻는 게 1,500달러인데요. 만약에 두 가정이 쉐어해서 쓴다라고 하면 절반 금액으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필리핀은 인당으로 계산되는데 코타키나발루는 이제 집에 대한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필리핀을 다녀오신 캠프 또는 가족 연수 팀이라면 또 한 번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장소를 좀 바꿔서 코타키나발루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 조호바루나 쿠알라룸푸르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캠프라고 하면 조금 더 즐길 수 있고 액티비티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인데 그러면서 볼 때는 코타키나발루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어떤 메리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코타키나발루 한 달 살기 가족 연수에 대한 저희 경험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혹시 코타키나발루의 캠프나 아니면 연수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나누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 또는 제가 실제로 예약했던 여러 채널들 여러 숙소나 아니면 차 렌트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